안녕하세요. 그리스학 전공 20학번 김소민입니다. 저는 오늘 비타디오 수업 내용과 자격증 시험에 대해 PPT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수업 수준, 교재 안내, 커리큘럼, 자격증 시험 안내, 그리고 자격증 준비 방법까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디오 수업 수준은 중상급입니다.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학과 수업을 듣고 2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학과에서 들었던 문법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법 수준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단어와 말하기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환학생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PT에 정리해둔 내용은 자격증 시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수업 수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어민과 쉽게 그리스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주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인 주제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에 장점이나 단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생활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문제, 돌발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리스어로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현대 그리스 문화의 기본적 특징에 정통하며 문화의 차이나 풍속, 습관 등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오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한국과 그리스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비타디오 수업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교재 안내입니다. 제가 수강했던 비타디오 반에서는 주로 세 가지의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교재는 교수님마다 다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드니 만약 어학원을 다니신다면 첫째 OT 주간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꼭 이 세 가지 중에 한 것만 사고 싶으시다면 가운데 탁시디스틴 엘라다를 추천드리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개정판이어서 문법 내용이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중간중간 말하기 시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거리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도 편합니다. 다음은 테살로니키 어학원의 교재 안내인데요. 저는 테살로니키 어학원을 단기 비대면 어학연수로만 수강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엘레니카스토피 피 디오 요 것만 사용했습니다. 테살로니키 어학원 홈페이지에서 비타 디오 사용 교재를 찾아봤는데요. 탁시디스넬라다, 클릭스다 엘리니까, 아고마 깔리테라 이렇게 네 권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은 커리큘럼입니다. 처음에 정관사, 명사, 형용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성수격에 주의하여 암기해주세요. 특히 자격증 시험에는 명사의 소유격 단복수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 명사에서 예외 명사들, 남성 명사처럼 생겼는데 중성 명사처럼 분류를 하는 이런 예외 명사들을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는 소유격 인칭대명사를 쓰는 동사와 대격 인칭대명사를 쓰는 동사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공부해주세요. 그리고 의미는 비슷하나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 접속사들, 오딴, 몰리스, 오뽀떼 등 이런 아이들도 잘 비교해 암기해주세요. 마지막은 동사 시제인데요. 비타 디오반에서는 알파 유형 동사부터 감마 유형 동사까지 미래 진행, 미래 완료, 과거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명령형 등의 시제를 배우게 됩니다. 각 동사마다 시제에서 어떤 규칙으로 변하는지 체크하며 외워주세요. 비타 디오 시험 안내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그리스어 지식 수준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아테네 대학 부설 어학원 기준 매년 5월과 9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총 4개의 영역으로 듣기 30분, 읽기 45분, 쓰기 85분, 총 16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며 말하기의 경우 최소 5분에서 최대 15분간 시험이 진행됩니다. 두 개의 시험은 각각 다른 날에 진행되고 연달아 보는 게 아니라 최대 일주일 정도의 여유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당 최소 절반 이상의 점수여야 통과가 됩니다. 따라서 쓰기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도 읽기 영역에서 점수가 절반 이하이면 불합격입니다. 비타 디오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리스 공립, 사립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그리스의 기업의 취업을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도 시험이 진행이 되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 어학원의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원에 따라서 9월 시험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 접수 방법입니다. 아테네 대학 부설 어학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 접수 기간이 되면 담당 교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기간 안에 어학원 홈페이지에 링크로 들어가 학생 번호를 입력하고 송금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5월 또는 9월에 처음 응시하는 학생은 70유로, 5월에 응시한 후 9월에 재응시하는 학생은 50유로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어학원을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어학원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번역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제출합니다. 여권 사본과 필요하다면 비자 사본까지 제출하고 증명사진, 응시료 입금 확인서까지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자격증 시험 준비 방법입니다. 딸내미 엘리니카는 말하기 시험 준비를 위한 책으로 약 23가지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필요한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쿠스테 프로젝티카는 듣기 시험 기출 문제집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하루에 최소 1가씩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있는 기출문제집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를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아테네대학 어학원에서 보는 시험 유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도 충분히 추천드리지만 어학원 등록 후 자격증 시험을 보실 분들이라면 어학원 담당 교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프린트물 위주로 공부해 주세요. 다음은 말하기 시험 주제에 대한 팁입니다. 주제의 경우 운동, 식생활, 휴가, 교육, 환경 문제, 패션 등 약 23가지의 주제이고요. 이 중 랜덤하게 출제됩니다. 최소 5분에서 15분간 진행되며 이때 꿀팁은 한국과 그리스의 내용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법 시험 꿀팁입니다. 문법 시험의 경우 정해진 공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풀며 외워주세요. 여러분이 토익 문법을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하기 시험은 앞서 말했듯이 주제가 약 23개이며 이 중 랜덤하게 출제됩니다. 각 주제별로 말할 내용들을 미리 생각해서 외워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못 외우겠다면 관련 단어라도 머릿속에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테네 대학 부설 어학원 자격증 시험에 새로 생긴 유의어 반의어 유형에서는 정말 어휘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 유의어와 반의어를 같이 외워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듣기 시험은 최대한 자주 그리스를 접해서 귀를 뚫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면 앞에 소개해드린 교재를 하루에 1가씩 풀어주시고요. 평소에는 라디오나 뉴스를 틀어서 그리스어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풀었던 빅다디오 시험 문제집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법 공식을 위해서 푸는 문제들입니다. 오른쪽은 괄호 안에 나와 있는 동사나 명사를 문법 형식에 맞춰서 수정해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제 작문 독해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작문 독해는 문장의 흐름과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앞에 작문 독해에 나와 있었던 단어들의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문장 상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추론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1번부터 8번까지의 답에서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단어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는 새로 생긴 유의어 반의어 유형입니다. 여기서는 어휘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어휘 문제를 많이 풀어주면서 어휘력을 많이 길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넘어가면 앞에 있던 작문 독해에서 그 문장의 인과관계, 흐름을 파악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체크해 주시는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쓰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총 3가지의 지문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 중에 2개를 고르셔서 한 문제당 100단어에서 120단어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 이렇게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됩니다. 자격증 시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보를 얻기 힘들고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